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비즈니스 활용 스킬업으로서 총 6시간 1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 링크 주소는 www.data-bank.co.kr이고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www.datacampus.c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시스템용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databank.co.kr에 접근하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신 후 여기서 가입 인사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등급업이 되십니다. 본 과정은 OA 과정에 엑셀 스킬업 원데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분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용 데이터는 다운로드라는 부분에서 엑셀 기초 데이터 분석, 그래서 엑셀 10-2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10 언더바 02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 엑셀 10 언더바 01 엑셀 기초 실습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까지 엑셀 강의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이 실습하는 현재 강의하고 약간의 파일 위치나 폴더 자체는 좀 다르겠으나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데이터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쉬는 시간이 있으셨으니까 이거 다 지우시고, 요거 시트도 다 지우시고, 요것만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분석 데이터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자, 분석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컨트롤 A, 삽입, 피벗 테이블. 그리고 새 워크시트로 반드시 하세요. 새 워크시트로. 확인 눌러봅니다. 자, 이번에 한 건은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데 행과 열의 위치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 단위를 갖다 놓습니다. 다시 모집 단위를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강남 3구 있으세요. 그쵸? 강남 3구를 우선 열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강남 3구를 열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최종 점수라고 있으세요. 최종 점수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최종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물론 응답자 수도 필요하지만 평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죠. 최종 점수 자체를 서메이션 값에다 갖다 놓습니다. 여기다가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응답자 수죠. 응답자 수. 우리가 원하는 건 응답자 수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평균값을 계산할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평균값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먼저 클릭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값필드 설정. 여기서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얘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값을 평균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어있음을 뺄게요. 우선 뭐라고요? 비어있음을 모두 빼버리겠습니다. 잘 되고 계시죠? 자, 우선 소수점이나 표 형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시프트 1,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1, 그 다음에 소수점을 제가 두째 자리 정도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으면 해당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죠? 해당하는 부분, 집단 간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유롭게 여기다가 강남 3구를 다시 모집 단위 밑에다가 내릴게요. 뭐라고요? 강남 3구를 모집 단위 밑에다가 내릴게요. 그렇으면
우선 모집 단위가 대분류고 강남 3구가 그 하위 분류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이거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거는 모집 단위별로 보는 거고 강남 3구를 먼저 올리면 강남 3구를 놓고 모집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매우 크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만 내가 다시 하면서 이걸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끄집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피벗 테이블의 모양새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얘가 하나의 컬럼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그렇고 소개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얘를 가장 일반적인 피벗인데 얘를 모양새로 좀 바꿔볼게요. 무슨 말이냐? 대분류, 중분류로 다시 바꿀 거예요. 뭐라고? 대분류, 중분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쪼개볼게요. 자, 쪼개는 방법은 우선 피벗을 먼저 선택하세요. 피벗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쯤 되시면 디자인이라고 나올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쯤 가시면 여기 디자인하고 메뉴가 나타나실 거예요. 우선 피벗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피벗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나타나요. 디자인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실 것 같은데요. 2011화. 디자인. 네. 디자인하고 나타나시는데요. 자, 디자인에서는 우선 여기만 우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입니다. 보고서 레이아웃. 자, 현재가 압축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이 상태가 압축 상태고요. 개요 상태로 한번 바꿔봅니다. 개요 상태로 바꾸면 얘를 대분류, 중분류로 쪼개요. 대분류, 중분류로 이렇게 쪼개가 됩니다. 그리고 소개가 위로 올라가죠? 소개가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보고서 레이아웃. 여기서 이번에는 테이블 형태로 바꿉니다. 테이블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테이블 형태로 보면은 소개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랬단 말이야. 소개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소개를 위로 올릴 거냐, 아래로 낼 거냐,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부분합을 없애고 싶다. 다시 뭐라고? 부분합을 없애고 싶다. 그러시면 부분합 버튼에서 해당하는 부분합 표시 안함. 뭐라고? 부분합 표시 안함을 눌러버리시면 해당하는 부분에 부분합이 없어지게 돼요. 부분합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기서 점수별로 나열을 하면 해당하는 요 대분류 안쪽에서 정렬이 됩니다. 각각 다르게 정렬이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정렬해 볼게요. 여기서 점수를 먼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네, 여기서 정렬.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대분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렬을 다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편합니다. 상당히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이걸로 정렬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된다? 그 안에 있는 가장 많은 것부터 정렬될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노가다 작업하려면 막 작업하시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피벗을 놓고 내림차순 오른차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자유롭게 여러분들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또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 자, 이번에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시면 모든 항목 네이블 반복이라고 나와요. 모든 네이블 항목 반복. 이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모든 항목 네이블 반복.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 얘가 네이블을 다 반복을 시킵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을 네이블에 반복을 시켜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디자인에서 해당하는 보고서 레이아웃.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는 항목 네이블 반복 안 함. 그러면 한 개씩만 나타납니다. 또 계속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셀 합치기 하고 싶은 적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셀 합치기 하고 싶은 적 있으시겠죠? 자, 셀 합치기 하고 싶으시면 우선 네이블 이 부분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뭐라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 뭐라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 잘 되고 계십니까? 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얘를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뭐라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셀을 합치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당히 좋죠? 네,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얘는 가나다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 내는데 내가 원하는 순서로 다시 하려면 코드를 달아야 돼. 뭐라고요? 코드를 달아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가 제가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뭐라고요? 여기를 강남상구를 다시 열로 다시 끄집어낼게요. 강남상구를 다시 열로 끄집어낼게요. 그리고 모집 단위로 다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다시 모집 단위로 다시 한번 내림차순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 정렬, 내림차순. 오름차순 해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오름차순으로 바꿀게요. 오름차순으로 바꿀게요. 자, 이번에는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이번엔 뭐라고요? 비율을 계산할 건데, 다시 천천히요. 이거는 응답자수로 바꾸고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여기는 응답자수를 바꾸고 할게요. 네, 응답자를 바꾸고 할 건데, 자, 얘가 해당하는 컬럼별로 나눌 거냐, 열로 나눌 거냐, 전체로 나눌 거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할 수 있게 돼요. 평균을 우선 개수로 바꿀게요. 평균을 개수로 바꿀게요. 평균을 개수로 바꾸겠습니다. 얘는 현재 소수점이 필요 없을 겁니다. 개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1. 컨트롤 시프트 1이 됩니다. 자,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죠. 자, 비율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외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차피 행 비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쪽이 많을 거니까. 그쵸? 이번에는 해당하는 열 비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열에 대한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네, 네. 자, 다시 한번요. 선택하시고 강압하는 것 돼서 죄송합니다. 자, 비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최종 점수를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뭐라고? 여기서 최종 점수를 하나 더 갖다 놓으세요. 개수로 갖다 놓으세요. 최종 점수를 개수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 얘를 비율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얘를 뭐라고요? 비율로 표현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 한 번만 하시고 값필드 설정. 이번에는 값표시 형식. 여기서 행, 열 어떤 걸 선택하면 될까요? 여기서 19개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근데 엑셀 버전이 낮으면 얘가 반대일 거예요. 얘가 엑셀 버전이 낮으면 이게 아마 이게 반대일 겁니다. 왜 그렇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이쪽을 100으로 놓습니다. 뭐라고? 이쪽을 100으로 놔요. 2010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 아마 19개가 아니고 행합계로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똑같으세요? 네. 2007 버전만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해당을 보면 이쪽이 100이 되면 됩니다. 이쪽이 100이 되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썸에선 이 아래로 내리면 이거를 다시 한번요. 얘를 썸에선 아래쪽으로 내리면 얘가 명수가 먼저 나오고 비율이 나중에 나와요. 다시 뭐라고요? 명수가 먼저 나오고 비율이 나중에 나오고 만약에 얘를 먼저 올려버리면 명수 비율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명수끼리만 보고 싶다 혹은 비율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따로 이동을 시키시면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네, 네. 이렇게 결과치를 자유자재로 끄집어내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어떻게 분석할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얘 지울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추가되면 얘는 리플레스를 하면 개선이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얘를 리플레스를 하시면 새로 고침을 하시면 얘가 개선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으로 컬럼이 증가가 되면 다시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비고라고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비고. 얘를 넣어버리면 얘가 아무리 리플레스를 하더라도 컬럼명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컬럼명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 얘를 아무리 리플레스를 돌려도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얘가 리플레스가 여기가 포함이 안 되어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안쪽에 집어넣어요. 뭐라고? 이 안쪽에 집어넣고 니플래시를 돌리면 이거 놓고 세로 그침을 하시면 얘가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영역을 범위를 바꿔요. 이 범위를 바꿔요. 자, 분석 범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피벗을 먼저 선택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피벗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분석입니다. 뭐라고? 피벗 테이블 분석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요.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피벗을 선택하시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디자인을 바꿀 거냐, 피벗 테이블 분석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원본 데이터 변경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원본 데이터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범위를 더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쵸? 범위를 더 확장하시면 되겠죠? 네. 범위를 더 확장하시고 다시 한번 리플래시를 돌리면 다시 한번 얘가 나타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본 데이터 범위를 바꾸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다 보면 어느 시트에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시다 보면 어느 시트에서 가져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뭐라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 원본 데이터. 여기서 가져왔구나. 그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심도 있는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피벗 테이블을 한번 다시 돌리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A. 요건 뺄게요. 지저분하니까 요거하고 요건 뺄게요, 그냥. 자, 다시 하겠습니다. 컨트롤 AA. 삽입.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조금 심도 있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 단위를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첫 번째, 모집 단위를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응답자 수와 평균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뭐라고? 응답자 수와 평균을 봐서 어떤 분포를 띄고 있는지를 한번 가독선을 한번 좀 이해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응답자 수를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우선은 응답자 수를 먼저 갖다 놓기 위해서 모집 단위를 갖다 놓습니다. 모집 단위를 갖다 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종 점수가 있으세요. 그쵸? 최종 점수가 있으세요. 그쵸? 네, 최종 점수를 다시 한번 서메이션 옆에다가 아래다가 갖다 놓습니다. 근데 현재 얘는 응답자 수지 평균 점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평균 점수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뭐라고요? 평균 점수. 근데 총합을 쓰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이쪽이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물론 매출 총액 같은 걸 구하고 싶을 때는 총합이 좋으실 거고 평균 매출로 갈 때는 평균을 계산하실 겁니다. 자, 평균을 계산합니다.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최종 점수를 왼쪽 클릭 한번 하시고 나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값필드 설정.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으로 고칩니다. 얘를 평균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집을 한번 하겠습니다. 편집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제가 컨트롤 A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1, 다시 말해 컨트롤 시프트 1. 나 소수점 한 자리를 늘립니다. 근데 모집 단위는 안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 시프트 1로 그냥 추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어있음을 없앱니다. 비어있음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셨어요. 그쵸? 자, 이걸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많은 모집 단위가 나오는 것은 어딘가요? 나학부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쵸? 가장 작은 데는 마학부하고 과학부입니다. 근데 점수를 보시게 되면 915.6 정도 나와요. 근데 나학부를 보시게 되면 평균보다 높아요. 그쵸? 근데 다시 한번 얘를 매출액이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매출액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평균 매출액이 될 거고 품목인데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도 평균보다 높다면 우리에게 주력 제품으로서 적합한 거죠.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많이 팔리면서도 평균보다도 더 높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죠. 왜? 손해보진 않는구나. 뭐라고요? 현재 평균보다는 손해보는 제품은 아니구나. 주력 제품을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마학부를 보죠. 마학부는 어떻게 될까요? 명수가 적은데 평균이 제일 낮아. 그럼 뭘까요? 적은데 매출액은 평균 매출이 제일 낮아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상당히 조금 우리가 좋은 제품, 그러니까 얘를 안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실 수 있겠죠. 얘를 그냥 버릴 건가 말 건가, 아니면 그냥 계속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학부를 보실게요. 바학부는 어떠신가요? 명수는 작지만 평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얘는 핵심 유저라고 보셔도 되겠죠? 적은데 많이 판매되고 핵심 유저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포를 보셔도 우리가 현재 나학부도 나쁘지 않고 바학부를 우선 우리는 경려를 보고 마학부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 뭐라고요? 마학부는 조금 더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얘를 막대 그래프하고 혼합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뭐라고요? 막대 그래프하고 혼합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그래프를 그리실 건데요. 얘에서 직접 그리지 마시고요. 얘를 직접적으로 그리지 마시고 카피 뜨세요. 얘를 카피 뜨실게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A만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A만 누르셔도 되고요. 또 하나 컨트롤 시프트 8을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8을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8이 더 괜찮으실 거예요. 컨트롤 C. 새로운 시트에 붙여주실게요. 새로운 시트에다 붙이는데 그냥 붙이면 얘가 피벗 테이블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붙일게요. 이번엔 뭐라고요? 값으로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V, 다시 말해 컨트롤 알트 V로 붙이시면 여기 보시면 값이 아니라 값 및 숫자 서식으로 값 및 숫자 서식으로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제가 이중축으로 그리겠습니다. 모집 단위는 막대 그래프, 최종 점수는 해당하는 성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를 그냥 바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혼합형으로. 2010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리기가 좀 어렵고요.